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시진핑은 며칠 전 군사장비 시험평가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전면적인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식량 안보 문제를 우려하며 식량 확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총 11장 56조로 구성되었으며 군은 장비의 실제 전투평가에 집중하고 과학적 규범을 군 장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군의 전면적인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중국 내 식량 공급과 장바구니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13일 산둥성 더저우에서 전국 봄철 농업생산 및 겨울 밀밭 관리 강화 실무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 리커창은 1년 내내 풍성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식량 파종 면적을 안정시키고 연간 식량 생산량을 1조 3천억 건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며 식량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진핑은 지난 1월 서명한 2022년 1호 군령을 강조하면서도 전쟁 대비 초점을 강조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군사, 투쟁 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의 변화, 전쟁의 변화, 적의 변화에 집중하며 제24 전국 대표회의를 맞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사평론가인 현저우는 군령 1호는 2022년 중공군의 주요 임무가 대회가 아닌 대내임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시진핑이 제24 전국 대표대회에 재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진핑이 총구를 내부에 겨누고 있는 것은 반 시진핑파의 일대 경고인 셈이고 중공 고위층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공 고위층은 제24 전국 대표대회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중공 구시진은 2021년 11월 11일 19기 6중 전에 시진핑의 연설에 중대한 위험과 강력한 적수 앞에서 항상 태평한 나날을 보내고 싶고 투쟁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퇴행 위축과 타협은 실패와 굴욕만 초래할 뿐 죽음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중공의 내부 투쟁 실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법학자 위안 홍빙은 지금 시진핑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제24 국민대표대회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재선이 되면 곧 공산 전체주의의 전 세계 확장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인 대만해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복 작전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과 권위를 높이고 강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행동 위험이 임박한 것을 밝힌 가운데 워싱턴과 유럽 동맹국들은 대사관 직원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시민들에게 즉각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긴박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공과 모스크바의 공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14일 한 기자가 왕원빈 중공 외교부 대변인에게 우크라이나 주재 영사관 직원을 미국 대사관 직원들처럼 철수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영사관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습니다. 시진핑은 중러 관계에 대해 등을 맞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라는 표현을 쓰며 중러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슬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면 중국은 피할 수 없는 막대한 대가를 감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2월 1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괴롭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독재국가 연합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라며 국경에 러시아군이 점강되는데도 중공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에 중공은 과연 중러 우호를 선택할 것인가에 외부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의 부연구원 리정시우는 중공이 주장하는 우정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 아래 다른 목적을 품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다면 중공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다며 친절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지할까요? 아니면 잠자코 있을까요?
만약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중공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이자 국방안보연구소 전략자원연구소 소장인 수저원은 중러가는 사실상 모순된 용인과 교환이지 이해의 교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 위기 때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에 빠르게 진입해 1대1로의 중공의 현지 구축 영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021년 10월 러시아와 몽골이 고비 사막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것도 베이징을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기적 외교 이익에 안주해 단합된 것일 뿐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중러 양국은 진정한 공수동맹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리우타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은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러시아와 중국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장 야심을 과시하는 극한 압박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정권 연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주원 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러가 전략적 협력을 취하면 권위의 중심과 무력 남용의 인상만 부각될 뿐 서방의 반제, 즉 견제만 부추길 뿐 유리한 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